네, 안녕하십니까. 언택트 시대의 나만의 취업 전략으로 여러분께 함께 메시지를 공유드릴 이제 한 18년 차 정도 계속 같은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인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다른 관계사에서 전배 경험도 있었고, 다른 뭐 인사 쪽의 파견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인사, 특히 교육이나 취업 쪽, 그리고 그러니까 채용에 관련된 업무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공학도 여러분들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 아니면은 이제 뭐 초년생 저학년으로서 1, 2학년 아니면 이제 3학년 통해서 취업을 염두에 두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택트 시대의 나만의 취업 전략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은 면접으로 귀결이 됩니다. 면접 과연 어떻게 잘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1,000명이 넘는 무시무시한 숫자들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미 알고 계신 팬데믹 상황에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환경들은 변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취업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계속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시겠죠. 물론 백신이 잘 개발이 되고 접종이 돼서 지금 3학년들은 나중에 졸업을 할 때, 학부 기준으로 졸업을 할 때 좀 더 다른 환경에서 면접을,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으나 이제 학위 수여를 앞둔 대학원생, 박사과정 아니면은 학부생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언택트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변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술적 환경이 있습니다. 모두 익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하나 취업이라는 그런 현실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가 과연 여러분의 취업과 직접 연관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밑에 적어놨듯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계속 그 데이터를 갖다가 기업이나 어떤 관련된 그 에이전시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취업에는 당장 그 빅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I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I 면접이 요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면접 단계까지 전에 서류 전형에서 아니면은 직접 임원 면접이나 대면 면접 아니면 언택트 면접 앞서서 AI 면접 아니면 게이미피케이션 뭐 게임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AI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량에 대한 면접입니다. 그래서 AI 기계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제 리크루터에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데이터는 그 리크루터에게 채용 담당자에게 전해지고 그 데이터가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고 아니면 좀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참고 자료를 쓰게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큰 임팩트는 아니지만 AI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뭐 특정 그 솔루션이 계속 지금 시장 그 취업 시장에서 많이 좀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솔루션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는 적혀 있듯이 지금의 보시는 줌이나 뭐 MS 팀스나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언택트 테스트. 이제 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뭐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한 이거 직무적합성이나 이런 시험들도 이제 언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적응을 조금 이미 하셨거나 계속 해주시기를 노력하는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까 앞단에는 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하지 않은 것들은 취업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서류를 내면 일단은 검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면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좀 보면은 뭐 오탈자도 있었고 좀 많이 신경 못 썼는데 붙었어. 서류는 붙었어. 그래서 그 기업 괜찮아. 뭐 쓰면은 뽑아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어놨듯이 여러분들 서류 전형 통과하시면은 시험을 보셔야 해요. 직무적합성이나 직무적합성 평가를 보셔야 되는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합니다. 이제
그 자택에서 시험을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문제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뭐 특정 기업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빌려서 학교에서 시험을 그때 지필고사를 봤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500명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자택에서 보게 하면은 그 시험 보는 응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만 또 수백 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트워크가 차단 생기는지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좀 더 엄격히 본 다음에 조금 엄선된 형태로 서류 전형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서류 전형도 간과하지 마시고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준비된 대로 잘 작성을 하셔서 서류 전형을 임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실제로도 이제 면접을 지원하면서 면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학위 기간에 대해서 먼저 적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위 기간에 보면 재수를 하신 분들 재수하는 게 드러나 있게 돼 있고요. 중간에 휴학 그리고 요즘 유예 많이 하던데 유예 기간도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1년 이상 유예를 했거나 아니면 휴학 기간이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1년 이상 중간에 휴학 기간을 두거나 유예를 두시는 분들은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면접 부분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년 이상 진행이 될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쪽으로 1년 동안 이상 유예를 했는지, 뭐 다른 뭐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기업 취직을 위해서 준비한 1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이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게 그 유예가 됐거나 중간에 휴학 기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졸업 연도에 대해서도 학위 기간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지금 지원까지 1년 이내의 경우는 도전 경험으로 되겠지만 졸업하시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당사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이 이제 그 취직하려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사유를 또 언급하셔야 되겠죠. 뭐 홍길동 지원자께서는 졸업하시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거기에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면접에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한국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걸 갖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대기업, 그러니까 사기업 쪽보다는 공기업이나 그쪽에서 인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저희 회사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긴 하지만 한국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응시해서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공기업에서 좀 더 많은 점수나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 주시는 부분도 되게 유효할 것 같고요. 경력사항 적는 면에서는 인턴이나 전직장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미 입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인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계, 동계 인턴을 많이 하시는데 뭐 1, 2개월 했는데 뭐 기간이 짧아서 안 적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단 어떠한 경우든 인턴에 대한 경험들은 준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학점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점 부분들은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보면은 공학도로서 그 많은 과목 그리고 많은 어려운 과목들을 이수하시면서 했던 어떤 노력의 결실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3.5의 전후의 점수에서는 좀 노멀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2점대 학점이라면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적이 증명이 다 뜨기 때문에 특별히 점수가 낮았던 학과목에 대해서는 왜 그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낮은 학점에 대해서 나중에 메이크업이 되었는지 뭐 동계나 학예 동안에 이제 별도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메이크업이 됐으면은 메이크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소서 적는 난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이제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 본인 자택이나 여러 군데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면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 당사의 핵심 가치는 뭐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해주세요. 제가 가끔 보다 보면
많은 글들을 되게 주옥 같은 글들을 써주셨는데 이 글들이 이제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뭐 노력에 대한 결실, 뭐 협동 능력, 그리고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주시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두리뭉실하고 딱 매칭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장황하고 길게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의 핵심을 간파를 하시고요. 그 묻는 요소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하시면서 전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발씩으로 전개를 하시면은 리크루터들 그리고 뭐 AI 채용까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리크루터들이 봤을 때 나중에 채용 면접관들이 봤을 때 좀 더 유의미하게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학도시면은 좀 문장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장을 구현하다 보면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고 주어와 수어가 명확히 매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수식어를 쓰시게 되면 나중에 좀 글이 장황해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적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아마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 분들 쓰실 텐데 김연아랑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세계를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많이 오래 봐왔던 친인척 아니면 직접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 교수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김연아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큰아버지를 존경하고 큰형을 존경한다고 하면 과연 그 자소서가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지원하는 여러분 다 모두 공학도시니까 특정 공학도에 대해서 특정 학문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큰 공적을 세운 만약에 노벨 프라이즈를 획득한 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최신 기술을 갖다 확보한 그런 과학자라든지 이렇게 회사의 업의 특성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학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들을 선정하셔서 얘기를 전개하시는 게 본인에 좀 더 맞게 접근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지에 대한 연구 밑에 있는데요. 다양한 글쓰기 그리고 문체 연구를 통해서 문장에 대한 어떤 틀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모범 답안을 작성한다고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니까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유효합니다. 바쁘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떠한 틀에 대해서는 정제된 단어, 문장을 갖다가 좀 본인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계시고 특정 기업에서 새로운 질문을 많이 묻고 있거나 하는 그런 취업 포털 같은 사이트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항상 나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부분은 언택트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면접을 갖다가 여러분 메시지를 화상으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화상으로 여러분께 면접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라도 이 모든 게 다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대면으로도 면접을 보시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은 면접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택트니까 언택트 상황에 맞춰서 유의할 만한 어떤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카메라 보시는 버릇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거나 다른데 위를 이렇게 보시게 될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본인에게 이제 아이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거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 면접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디에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위치를 잡고 본인의 이제 그 샷을 갖다가 보시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노트북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들이면서 이러한 접근들이 좀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정말 절실하고 본인이 그 얘기가 안 들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 위치에서 손을 들다든지 아니면 하면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그 기술적인 면 도와주십니다. 그럼 볼륨 체크해 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환경들은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항상 정확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대면 대 대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또박또박 그리고 분명하게 발음하시는 연습 중요하고요. 본인의 목소리가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갔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스크 착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차고 얘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차는 것과 발음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어떤 현상에서 지금 마스크를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보실 수가 있고요. 베스트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표정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시청자가 뭐 계속 이렇게 웃는 얼굴만 할 수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웃는 그런 부분들 항상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도입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듬지 않고 길지 않게 목소리와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면을 해서 첫 마디를 딱 꺼냈을 때 이 목소리나 톤이나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 5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면접관들은 느낌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소개에 대한 그런 질문이 갔을 때는 준비됐으니까 더듬지 않고 길지 않게 어떤 목소리와 톤을 유지하면서 자신 있고 당찬 이미지 심어주시는 게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가 끝나게 되면 이제 면접관들은 사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그간 썼던 자소서랑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면밀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점을 잡아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재하셨던 이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졸업 언제 했는지, 중간에 휴학 기간, 유예 기간이 있는지, 자격사항 체크할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 일부 내용들을 갖다 점검을 하면서 질문할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들은 항상 바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관들이 계속 사전에 체크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력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 것들은 특히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적어드린 대로 그 자기의 이력에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백업 준비를 하시고 휴학과 유예 그리고 학점, 자격증에 대해서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준비하시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 현황, 귀사 말고 지금 현재 다른 기업 어디 지원 중이고 타 기업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대기 중이고 어느 기업은 아쉽게도 합격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유의미합니다. 간혹 다른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은 저는 귀사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라는 하고 말을 하는 지원자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그게 팩트고 사실이면은 정말 충성심이 가장 강한 후보자가 되겠지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한 군데만 놓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짜고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희망 부서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물어볼 수 있고 처음에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저희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퀄리티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은 공학도시니까 제조 설비나 기계나 이제 그 테크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그게 보면은 많이 몰리는 부분에 특정 부서에 많이 몰려서 거기를 가고 싶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뭐 경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포인트로 딱 채용되는 게 아니고 신입으로서 채용됐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전공 분야가 과연 중요할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것보단 본인 전공에 맞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공학도들은 이제 그 제조 설비 쪽에 많이 이제 연관이 되겠죠. 물론 박사학위나 이제 석사로 이제 경력사원이나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특정 이제 R&D 쪽에 가시게 되겠지만 항상 지원하려는 기업이 어느 설비나 어느 생산을 갖다가 목적에 두는지 보고 생산 쪽에도 염두를 두셔서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면접 순서가 되는데요. 본면접 들어가면은 지원 동기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인류를 위해 세계 그리고 뭐 어디에 공헌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소 큰 브로드한 그런 개념의 말씀보다는 본인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으며 회사의 목표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톤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조건적인 헌신과 그런 것보다는 이를 통해서 저도 역량을 발전시키고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직무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특정 이제 전공을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회사를 지원하게 되다 보면 자기랑 잘 안 맞는 곳에 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과거 이제 기업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챙기시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 기업체에서 이제 최근에 입사하시기 전에 뉴스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뉴스 같은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어떤 저희 회사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뉴스를 갖다가 최근에 요러요러한 뉴스를 좀 봤습니다. 그러한데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면 면접관들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홈페이지나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바쁜 채 온 그런 느낌을 주면 좀 다소 아쉬운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가면 여러분들은 모두 공학도시고 재무지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인문계나 이제 재경 쪽이랑 관계돼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사에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하려는 회사가 최근에 매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기업이 최근 매출이 어떻게 됐고 이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만약에 이익을 못 내고 있으면은 어떤 이유로 못 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이제 면접관들이 고유 문항 통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경험해 본 걸로 인하면은 실패를 했다면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극복사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께 면접관들이 질문한다면은 나 홍길동은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취업 고객이나 포털 같은 데서 통해서 카페나 이런 데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얘기를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만을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역량,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하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이 이제 어떤 학사 졸업을 하면서 노력한 얘기만 하는데 그러한 특별히 이제 그 지원하려는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은 거기서 차라리 그냥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갖다가 계속하고 신문 스크랩을 했고 계속 그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관심 있게 받다도 유효하겠고요. 특별히 노력한 게 있으면 거기서 어필을 함으로써 플러스 알파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영어 점수에 대한 얘기를 또 본면접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수출을 하거나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는 영어로 준비를 하시고요. 외워서 꼭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마 그런데 질문을 갖다 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특정 질문을 간단하게 주고 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단순한 질문부터 조금 이제 급수가 높은 그런 지원자에게는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질문이 좀 막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쩔쩔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면접관에게 그러면 그냥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듣는 것보단 질문을 드렸는데 미처 준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는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본인 준비한 자기소개 영어로 대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을 유도하고 허락을 받고 자기소개에 대해서 명쾌하게 영어로 답을 한다면 만점은 아니더라도 60, 70%의 커버를 갖다가 하고 나서 넘어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무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면접 받으시는 피면접자들은 이제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기업 차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소감을 좀 준비된 정제된 멘트로 내가 준비된 인재라는 걸 어필하는 그런 톤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는 그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회사의 비전이 있거나 어떤 크레도, 이제 그 신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준비해 주는 게 있으면 거기를 언급을 하면서 회사의 비전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이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 최고의 노력과 성실한 마음 그리고 자세로서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 그리고 경영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드리게 되면 뭐 더 이상 뭐 나무랄 데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 소감을 활용하시고 질문을 하라고 또 질문 시간을 드리면 간혹 보면은 면접관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의 인프라에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하려는데 회사 인프라가 왜 중요할까요? 그런 거는 질문을 드리면 답은 주겠습니다만 점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시간 할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할애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멘트로 거듭 마무리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불완전한 답변에 대한 자원급 제가 아까 전에 영어 면접을 봤는데 실수를 했는데 좀 좀 이렇게 하는 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준비된 답변으로서 메이크업 마무리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면접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인데 시간을 좀 더 쓴 것 같긴 한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언택트든 아니면 뭐 텍트, 뭐 대면 상황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AI가 됐다고 해서 인공지능 기계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면접할 일은 아마 지금 대학생 신분 아니면 지금 이제 그 대학원생이나 이제 이렇게 계신 분에게는 좀 먼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대면을 하던 아니면 언택트를 하던 면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접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실된 마음,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그룹의 중에서 이제 계열사로 삼성전자가 있는데 여기 10가지 신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뭐 삼성전자는 워낙 또 글로벌 회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러한 10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이게 크레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면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면접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공학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입사 20년을 좀 안 된 앞둔 이제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또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목표도 크게 가지시고 지나치게 항상 정성을 다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학도도 숫자로도 파악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파악하시는 버릇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을 하고 지시하고 확인하시는 버릇 항상 연구하시고 연구해서 항상 본인 신념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언택트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